요즘 집값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그 집값 반등이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집값이 좀 올라갑니다 뭐 이러면은 무슨 소리 하냐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90%였다면은 지금은 집값이 좀 반등합니다 라고 해도 뭐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그 매수하려고 임장 다니는 분들이 체감을 많이 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국이 모두 다 반등하고 막 다 같이 막 올라가는 막 2년 전 3년 전 그때처럼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과거 그 몇 년이 정말 이상한 시기였지, 예전으로 돌아가도 항상 뭐 서울이 올라가면은 지방이 빠지고 지방이 오르면은 뭐 수도권이 빠지고 뭐 이러는 반대되는 지역들이 많았지, 모든 지역이 막 다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실제 데이터로도 지금 약간 반등세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데들이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금 좀 명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거래량부터가 좀 보이고 있어요. 이 거래량이 지금 한 3천 정도가 지금 찍혔습니다. 2월보다 좀 늘었고 1월 대비해서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찍혔죠. 근데 물론 이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 10년 평균으로 월 거래량을 보면은 한 6,500건 정도가 그 월 평균 거래량이라고 보면은 여전히 월 평균 거래량에서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최근 한 2년으로 보면은 22년도가 거래량이 정말 적었어요. 거래량이 정말 적어서 막 800, 700 뭐 이랬었는데, 22년도가 유독 낮았고 21년도는 그래도 한 5,700 뭐 4천 이 정도 됐었단 말이죠. 그것에 비하면 요 2년의 중간쯤, 최근 한 3년에 보면은 3년의 평균 정도로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21년도 거래량 수준에 뭐 맞춰가지고 회복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가장 큰 효과를 좀 주고 있고,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30조가 지금 풀렸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주택 구입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2월 말만 하더라도 40% 정도가 집을 사는데 투자하고 한 50% 정도가 기존 대출 대환이었는데, 이게 점점 집을 사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3달 만에 지금 거의 80% 예산을 다 써버린 상황인데, 요거 예산 좀 증액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1년 동안 빌려주겠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3달 만에 지금 80% 썼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예산의 거의 절반이 집을 사러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은 규제를 풀어주면, 대출 규제가 그동안 많았는데 9억 이하 집들에서 규제를 푸니까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동안 이제 참았다가 이제 사야겠다 하면서 산다는 뜻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직방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건데, 집을 살 예정이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20, 30대들을 보면요, 거의 한 70% 넘는 퍼센트가 이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는 없지만 집을 살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도 70% 정도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거나 집은 당장은 없지만 투자할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 이 매수 대기 수요도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 쪽을 풀어주니까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처럼 청약 쪽도 좀 규제를 많이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양시장도 좀 살아났겠죠. 이 광명 쪽에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철산자이 쪽에서 미분양이 막 나면서 둔촌주공 쪽을 포함해가지고 연초만 하더라도 야, 이제 미분양 터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막 되게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같은 지역에 광명에 완판이 되는데, 그 완판 수준이 경쟁률이 이제 10대 1을 막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이게 이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바로 뭐 위쪽인데 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청약 경쟁률이 막 이제 10대 1 정도를 막 찍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수치로도 나오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작년 4분기만 해도 20.8%. 그러니까 이제 80%가 이제 분양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98%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분양률. 그러니까 23년 1분기는 분양하면 다 팔리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3달 만에 바뀔 수준인가.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들이 많았는데 그 규제를 풀면서 확연하게 좀 살아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경기도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쪽은 오히려 좀 분위기 안 좋죠. 대구도 좀 그렇고요. 서울은 지금 확연하게 달라졌다. 현장 임장 다니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지금 급매가 없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급매는 잘 없어요.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만 하더라도 급매들이 되게 많았고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깎아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래를 하려고 실제로 계좌를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팔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 하락 비율 해가지고 뭐 지난 거래 대비 뭐 많이 빠진 5% 이상 빠진 거래들이 많았는가를 봤을 때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들이 막 급매는 아닌 그리고 약간 하락세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막 뚝뚝뚝 많이 떨어져서 급매, 급급매 이런 거래들은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매매, 전세 뭐 이런 것들도 하락세가 강했었는데 보합으로 붙으면서 상승 전환의 직전 이 초입의 단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0.05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세의 상승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은 하고 있지만 하락 포인트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붙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도 이제 0.1 포인트 정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합으로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상승은 아니고요. 여전히 통계 수치상으로는 하락은 하락인데 하락률이 거의 지금 제로에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락률이 제로에 붙는다는 것은 어떤 지역들은 올라가기도 하겠죠. 오르는 지역도 있고 내려가는 지역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내서 제로에 붙는 거니까 이게 수도권 아파트 중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송파구, 성남, 경기 평택 이런 데들은 4월 달에는 물론 이건 뭐 그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추세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뭐 하락했던 지역도 뭐 반등했다 이렇게 보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2번 연속으로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을 떠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거지. 금리 인하가 화두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세를 좀 사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불안해했고 전세 금리가 막 올라가는 거 금리 인상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최소한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 그리고 이 시장 금리도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로 좀 가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같이 엮이면서 전세가 상승할 것 같은데 그래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까지 계속 제공을 하면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전세 사기가 뭐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빌라나 뭐 오피스텔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나기는 뭐 쉽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말이죠. 그런 쪽에서는 다시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전세를 원래 선호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월에 가장 금리가 공포심에 극에 달했을 때 47.3%까지 전세 거래 비중이 떨어졌었다가 이제는 금리 인상이 이제 없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좀 강하죠.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전세 비중이 올라가고 전세 자금 대출도 이자가 내려가면서 이제 61%를 회복했습니다. 60%가 다시 넘어간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역이 반등세인 거는 전혀 아닙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구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분양을 하면 거의 100% 미분양이 나는 수준인 거죠. 1분기에. 그리고 인천도 한 절반 정도는 미분양이 나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섣불리 분양할 수는 없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우려가 많이 되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직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론 초기 분양률이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분양이 되긴 되지만 어쨌든 상황이 안 좋은 지역이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하락세도 전국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조급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하락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지역들은 이제 공급과 수요의 어떤 차이를 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외지인 아파트 매수 지역 해서 세종, 송도 이런 데들은 지금 연초 대비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데 특히 외지인들이 많이 사러 온다. 근데 여기는 많이 빠진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빠진 지역들에 먼저 좀 들어가려는 분들이 외지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런 지역도 있지만 뭐 큰 틀에서는 뭐 아직까지 뭐 아주 뭐 분위기가 뭐 예전처럼 다 대세 상승의 분위기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세가 뭐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던 지역들은 소수고요. 여전히 전세 하락 거래 우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거래가 된 걸 보면은 2년 전 대비 거래가가 하락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세가는 좀 불안불안한 요소도 있고 해서 뭐 시장 상황이 아주 좋은 거는 아니고 특정 지역들에서 약간의 반등세가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지금 1,400에서 지금 2,900으로 많이 늘었는데 1년 만에. 빌라는 많이 줄고 오피스텔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먼저 좀 훈풍이 불고 나머지들은 상황이 안 좋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 평균과 통계라는 거는 투자의 큰 방향성이나 흐름을 볼 때 참고사항 정도로 하시는 거지, 사실 내가 투자를 할 때는 크게 신경 써야 되는 건 다른 겁니다. 뭐냐면 내가 사고 싶은 지역과 내가 사고 싶은 어떤 그 단지, 종목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살려는 아파트 단지가 오르는지 뭐 내리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전국의 아파트 가격 지수가 뭐 내리고 오르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 때 급매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살 때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반등세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인지 아니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반등세가 보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 사도 괜찮을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미 많이 하락한 지역에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과거의 전고점을 돌파했냐 이게 아니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저점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봐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런 지역이 많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냥 체감상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하락세고요. 급할 거 없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70% 이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서울 수도권이 아니면 아주 막 급하게 막 사야 된다라는 지역은 소수인 것 같아요. 뭐 특정 지역 몇몇 곳만 지금 공급이 아주 없고 하는 곳들, 그런 지역들만 뭐 약간 더 거래가 좀 되면서 시세가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급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악재였던 금리가 어쨌든 해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하긴 했지만 뭐 한국은 지금 금리 동결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을 넘어서서 언제 인하를 하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악재인 금리가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보면 이제 상단 찍고 언젠가 내려간다고 하면 금리가 다 반영됐겠죠, 시장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 반영된 금리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특히 많이 떨어진 곳들, 수도권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많이 떨어진 수도권 지역을 임장 다니고 계시면서 이 시세를 좀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뭐 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미 많이 빠진 곳들은 거의 뭐 20%, 30%까지 빠진 곳들도 있고, 그런 곳이 다시 한 10%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이제 어쨌든 상단을 찍었다면은 뭐 교통 호재, 개발 호재 뭐 이런 것들이 살아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한번 봐볼만 하지 않을까.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면서 살 시기를 재고 있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